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둘째가 영상 찍은 걸 보더니 아빠는 왜 티니핑만 이야기했어? 레인보우 프렌즈는 못 본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도 정리를 다 해놨는데 애가 또 이렇게 클레이를 가지고 작품들을 막 만들어 놨어요.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바나나라고. 그리고 이거는 지구. 제 애가 이제 유치원을 마치고 일주일에 1시간 미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엄청 재밌나 봐요. 다행히 이제 미술 수업을 보내기 전이랑 그랑 비교해 보면 애가 이제 뭐든지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클레이라든지 집에 뭐 A4 용지에다가 자기가 막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르고 붙이고 테이프 찢어가지고 붙이고 하면서 막 만드는 게 이게 이래서 다들 학원을 보내는구나 싶더라고요. 뭐 다문 일주일에 1시간인데도 뭐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저 오늘은 책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저희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학교에서 필독서라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내지는 어떤 특정 정해진 책을 읽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번에 이제 애가 읽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의 핏줄 화폐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애 읽는 책을 거의 애 엄마가 다 읽어봐요, 같이. 먼저 다 읽어보고, 이게 실제로 이제 너무 오래됐다. 사실 80년대에 나온 책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책도 물론 많지만 지금 시대상하고 많이 떨어져가지고 애가 읽기 힘들어하는 그런 책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먼저 읽어봤는데 이게 제 책상 위에 있길래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내용이 초등학교 4학년 책이라고 해서 일단 전혀 수준이 절대 낮지 않고요. 이게 금융기관에서 파생 상품 딜러를 하다가 이제 작가로 전향하신 이제 저자님이 이제 본인의 식견이 많이 들어간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이 책에는 이제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1장에 있는 문구가 제 가슴에 탁 와서 꽂히더라고요. 이게 돈의 가치는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믿음에서 나온다. 이 부분이 정말 와서 꽂히던데 이 책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돈은 어디에서 발행이 되고 뭐 어떻게 유통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했으며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돈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화폐가 나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돈의 변천사에 대해서 뭐 보자면은 뭐 태초에는 돈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비슷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들을 물물교환을 통해서 또는 특정의 물건을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각 물건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통일된 물건이 만들어진 게 화폐고 말 그대로 이제 그 당시에는 조개 껍데기였고요. 그 이후 시기에는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보관이랑 유통의 편리성을 위해서 동전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서양에서는 금화, 은화, 동양에서는 이제 구리 동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동전이나 이게 화폐의 팽창을 위해서 신대륙의 발견까지 이어지고 통화의 팽창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국력의 크기였고 그에 필요한 금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 간의 전쟁도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던 동전에서 지폐로 이제 화폐가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런 지폐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에서부터 은행업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또는 뭐 시기는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결국에는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그 당시에는 뭐 100년 정도면 거의 비슷한 시기였어요. 코인이 도입되게 되고 그리고 지폐가 사용되게 된 것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전이 되어 온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또 이제 뭐 세상은 점점 편한 쪽으로 발전이 되게 된다. 그런 속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폐 사용과 함께 영국에서는 금본위제를 실시를 했고 영국은 세계의 경제를 이제 그 당시에 쥐고 흔들게 됐죠. 하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그렇듯이 주축 국가가 튼튼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전쟁이라는 큰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영국뿐만 아니고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이 금본위제를 이제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금양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미국이 금본위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 달러가 그때부터 전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되고, 하지만 미국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근본위제를 고수를 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서 다른 나라에 파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돈이 되고 있기에 미국은 현재까지도 망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중국이 호시탐탐 미국 달러의 아성을 넘보고 있어서 요 몇 년 사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던 것이 2017년 정도부터 요 몇 년 사이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제 알트코인이라든지 그런 가상화폐들이 각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면서 채 10만 원도 하지 않던 비트코인이 10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8천만 원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요런 이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그런 그전에 앞선 화폐의 변천사를 보면 결국에는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가상화폐 가치 교환, 측정,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게 충분히 뭐 새로운 화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돈의 가치는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건 물론 국가 포함입니다. 이게 기축통화인 미국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일임에 분명한지라 분명히 보이지 않던 그런 제재가 미국으로부터 내지는 다른 여러 나라들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대의 흐름이 좀 많이 뒤떨어지는 그런 이제 사람인지라 최근 몇 년간의 이제 코인의 상승에 동참해볼 그런 생각조차도 이제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가상화폐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뭐 옛날 그 튤립 시대 때 이제 튤립의 그런 광기였을 수도 있겠지만, 달러를 벗어날 새로운 화폐의 탄생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라도 그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돈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부분에까지 생각을 미쳐서 하나하나 파헤치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호주머니에 머물거나 다른 돈을 만들어내거나 하거나 이제 분명히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매일 조금씩 모르는 것들을 이제 습득해 가고자 합니다. 독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 같이 독서합시다.